반도체 매출액 14조 원.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19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빛나는 그 이름 SK. SK그룹은 행복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4가지 잠재력을 기대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과감한 실행력, 개방적인 마인드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SK 예비 인재가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잘생긴 잡정보센터가 알려드리는 SK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SK그룹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저희가 히든카드를 준비했거든요. SK그룹에 현재 재직 중인 분과 전격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실제 SK그룹 분위기는 어떨지, 또 99%의 구직자들이 걸리고 마는 면접장의 함정까지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SK그룹 공채 합격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원탑 이은정 선생님. 네, 원탑입니다.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거의 안 느껴지네요. 아, 그런가요? 예, 익숙하지 잘하고 않으세요? 있나요? 네.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익숙해졌습니다. 예. 이제. 자, 오늘 현직자 인터뷰를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신분 노출이 불가능한 거죠? 어렵죠. 이거 대단한 신입사원의 인터뷰를 땄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신입사원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제 휴민트를 다 이렇게 발휘를 해서 현직 면접관 4명과 제가 비싼 밥을 사주면서 네. 예, 비밀 정보를 캐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삼각김밥 먹는데요. 네. 이 친구들 저희 맛있는 거 가까운 데 드셨나요? 디타워 가서 네. 예,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어. 속이 아팠습니다. 좀. 되게 많이 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그룹 인재상에 부합하는 분이 밝혀주실 면접장의 함정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커리어 칼리제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네, 송아쌤 혹시 SK그룹 면접장의 함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모든 면접장에는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취준생들은 이걸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걸러내는 어떻게 보면 뭐 진실 게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취준생들의 뭐 역량이라든지 그들의 우수한 그런 숨겨진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면접관은 그걸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에 어떤 체크해야 될 항목들, 질문들을 리스트로 주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SK의 면접 함정은 어떤 건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1,6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SK그룹. 얼마나 준비했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전략으로 준비했는지가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필승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요. 먼저 SK그룹 공채 최종 관문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 알려주시죠. 네, 대기업 공채의 마지막이 이제 SK, 또 이 SK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SK는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같이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의 면접 전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와 2차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SK 밸류 면접, 그리고 PT, 그리고 디스커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영어 면접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요, 계열사별로 또 계열사 중에서도 직무별로 이 항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무에, 계열사에 맞는 그런 역량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계열사별로 다른 유형들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2차에서는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1차 면접에서는 이 질문 형식, 답변 형식의 기본적인 SK 밸류 면접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자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 3명이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정, 도전, 창의, 책임감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면접에서는 혹시나 뭐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차 면접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SK그룹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차 SK밸류스 면접과 또 2차 임원 면접 살펴봤는데요. 유형은 같지만 질문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그 면접관이 달라요. 네. 1차 면접에서는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팀장과 부장급들이고 네.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또는 CEO들이 들어오고요. 네. 질문의 온도차가 좀 존재해요. 1차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2차 면접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질문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면접, 그 SK 밸류스 면접 방금 전에 Values. 네, 제가 네. 갑자기 영어 발음하기 싫어지네요. 네.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는 1차 면접에서 간단히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자소서를 기준으로 굉장히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꼬리꼬리의 질문을 하면서 압박을 많이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자소서 위주인 거죠? 철저하게 자소서 위주입니다. 근데 네. 주의해야 될 거는요. 거짓말하는 것, 그쵸. 과장하는 것 이런 안 것 다 되죠. 들통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걸 지원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소설 하나를 쓴다고 해서 예. 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정말 압박 질문하면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살짝 그냥 과장 보탬 예. 정도 있잖아요. 그 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들통납니다. 이 들통나요? 면접관들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면접관 500명을 교육시켰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고 면접실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실제 그 고참 면접관인 경우에는 감이 확 타고 와요. 이거 좀 과장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고 집요한 꼬리 질문을 통해서 그게 어. 거짓인지 과장된 것인지 알아내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하면서요. 네. 그 3명의 여성 지원자가 울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 얼마나 압박 질문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그 진행요들이 놀라서 뛰어오더라고요. 정말요? 부장님 무슨 짓을 하셨어? 이러면서 뛰어왔는데 저는 질문만 했거든요. 네. 질문만 했는데 스스로 이게 과장되고 거짓말했다라는 게 스스로 들통나서? 다리가 꼬여요 스스로. 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는데요. 네. 실제 그 SK에서 그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 얘가 제일 비싼 거 먹었어요. 얘가 제일 비싼 거. 이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47세 네. 유부장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면접을 할 때 자소서를 보니까 이 친구가 투자회사에서 인턴을 했어. 프로젝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프로젝트 많이 했네요. 그 중에서 그 팀 내 갈등이 있다든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네.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팀원 간의 이런 갈등 그리고 솔루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대화로서 해결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예, 이렇게 답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은정 아나운서가 면접관이었다. 네. 어떤 꼬리 질문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예. 어려움이 있었다는지를 썼을 거 얘기를 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컨퍼런스 콜을 뭐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꼬리 질문해서 그렇죠. 압박 질문할 것 같아요. 예, 실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면 네. 비싼 밥 먹은 얘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장님은 누구였습니까? 그 팀을 지도해주는 멘토는 없었습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고 프로젝트 뭐 결과 발표를 했었을 때 결과 발표에는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죠? 인원이요? 네, 그때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면접관들의 피드백은 어땠습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묻고요. 컨퍼런스 콜도 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와 했어요? 어느 시간대에 했어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위해서 물어본 건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과장했습니다. 예,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네,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더라도 그때 막 몇 명이 있었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압박 질문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실제 경험했던 거라도 갑자기 물으면 당황해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쓴 자소서 네. 10번 이상은 꼭 읽고 들어가세요. 자소서 보고선 질문을 하거든요.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도 본인인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그 대비해서 10번 이상 꼭 읽고요. 거기서 사용했던 그 경험 사례 있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지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답변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소서를 10번 이상 읽어보고 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좋겠네요. 주로 면접관들이 어떻게 묻느냐면 네.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경험, 자소서에 썼던 경험을 그때 상황은 어땠지? 그때 내가 이런 다시 역할을 떠올려보는 했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 요 정도만이라도 체크해주면 네. 그러면 답변하기가 매우 수월해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디테일한 팩트를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지요. 제가 비밀을 또 하나 밝혀드리는데 네. 사실은 제가 SK 채용을 설계했던 컨설턴트입니다. 네. 예, 그 채용을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그래서 네, 추측이 아니라 대단합니다. 예,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네. 이렇게 하느냐? 일단 지원자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넣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면접관들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껍데기를 다 벗겨서 이 사람의 날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솔루션이 뭐냐 하면 바로 면접 원칙 2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경험 위주로 물어보자. 두 번째는 구조화시켜서 물어보자. 그 구조는 어떤 거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경험을 위주로 물어보면은요, 네.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채용팀에서 어떤 걸 믿느냐 하면 채용팀의 믿음 중에 하나가 미래에 얘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신뢰가 높은 확인 방법은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신뢰가 높은 그런 그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조화시켜서 물어보자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마구마구 찔러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백그라운드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액션을 물어보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리절트를 물어봅니다. 발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 구조로 물어보면서 지원자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네, 그럼 2차 임원 면접은 아까 그 질문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예, 1차 면접 SK Values에서는요. 네. 예,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요. 2차 네. 면접에서는 조금 더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질문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좀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본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뭐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식의 추상적인 질문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SK에서 예. 오케이, SK 이런 예. 광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임원 면접에서 물어봤던 게 예. 오케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거였다고 예. 하거든요. 예. 이런 질문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 예. 그 탤런트 예. 이하연 씨가 그 예.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 예. 그때 이 친구 예. 그 이하연 씨 친구는 예. 바리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리오? 네. 아, 바리오. 오케이 바리. 아, 오케이 바리. 아. 네, 그래서 뭐 예. 다들 모범 답변을 얘기했는데 이 오케이 바리라고 한 분만 붙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창의성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뭐 그게 어떻게 이제 보셨어요? 전형적인 카더라예요. 네. 카더라고 이렇게 해서 합격한 이 친구는 지금도 이제 뭐 직급이 올라갔겠죠. 올라가가지고 팀 내 분위기를 아재 개그로 망치고 있을 겁니다. 뭐 오케이 지금 뭐 4K, 6K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또 검증을 해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현직 면접관한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합격시키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자기 같아는 얘는 원래 그냥 합격할 아이였었는데 그냥 그걸로 하나 더 재미있게 구성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예, SKT의 면접관 O 땡땡 팀장이 오땡땡 얘기를 팀장님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재미를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재미 추구할 건지 합격을 추구할 건지 네. 결정하세요. 재미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 보장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첫 번째 유형,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면접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우선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 평가표를 만드는 네. 겁니다. 면접 그러니까, 평가표.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지원자 입장에서는 합격하기 위함이에요. 합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철저하게 기업의 인지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기본 질문을 이미 세팅을 해놨대요. 그러면 평가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평가표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기업에서 채용팀에서 SK의 채용팀에서 SK values하고 직무 역량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걸 가지고 만들면 실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의 70% 정도의 동일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험만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일단 만드세요. 이거 어디 가서 만들 수 있느냐? skcareers.com 가면 인재상이라는 곳 그리고 직무 소개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쪽쪽 뽑아서 평가표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평가표에 내가 맞아 떨어진다, 궁합이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관은 경험 사례 위주로 물어본다고 했어요. 경험 사례를 백그라운드, 액션, 리절트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네. 그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평가 시트가 있으면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자기의 경험 사례 이것을 쭉쭉 뽑아내시면은 굉장히 쉽게 면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면접 평가표를 만들고 그걸 예. 토대로 자기 분석을 한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외우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이거 경험 사례 있잖아요. 네. 그거 하루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 맞아요. 정도. 예,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내 경험을 쭉 되돌아보세요. 전화기 끄고, 그리고선 정리해보고 네. 전화기 다시 켜도 어차피 전화 안 와 있고요. 뭐 김미영 팀장한테 대출 관련된 메시지는 와 있고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성 쌤이 말씀해주신 대로 평가표 만들어서 경험 사례를 작성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SK그룹 면접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성아 강사님. 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T, 디스커션, 영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이 면접관이 총 이제 3명과 지원자 8명이 한 조로 된 중에서 개인 PT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시간 동안 과제를 작성한 뒤에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토론은 8명이서 한 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2명으로 팀을 나눠서 협상을 하거나 혹은 찬반 양론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여기서의 평가 항목은 결국에는 열정이라든지 창의성, 표현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협동심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자가 얼마나 이 팀 분위기를 고려해서 팀과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주제가 면접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출 질문들은 PT 면접 질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SK의 신성장 동력을 본인이 어떤 주제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해라. 이런 주제가 나왔고요. MVNO 파트너 선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미래 신사업을 한번 구성해보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살펴보면요. RFID가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IoT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역시나 이것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신 RFID나 IoT 이런 것들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건 어떤 직무 관련된 역량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직무별로 이 지원자들이라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 면접 질문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보면요. PFP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전공 지식이 지원자의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개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성 면접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유형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성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재직 중인 어렵죠. 분들도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모범 답안을 좀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SK 지원 안 하길 잘하셨죠? 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PT 주제로 되어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주제가. 네. 실제 제가 SK 이노베이션의 면접 주제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그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PT 면접을 하는데 장소는 우리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 있죠? 네. 거기 아카디아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하는데 그 대회의실에 들어가면 일단 주제를 줍니다. 여기 주제가 뭐였었느냐면 SK 이노베이션이 향후 진출해야 될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주제가 나왔고요. 그냥 주지 않고 그냥 자료를 줍니다. 방대한 자료를 개인한테 부여를 해요.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각 국가별 진출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정리된 것, 그리고 다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다트 있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이거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약 100장 가까이 되는 자료를 이 지원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공부해서 본인의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PT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협상 면접을 하는데요. 실제 그 면접 주제로, 협상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M&A를 하려고 하는데 M&A 테이블을 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M&A를 했으면 사명은 어떻게 할 거야? 주식은 어떻게 할 거야? 브랜딩은 어떻게 하고 임직원 고용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협상을 하자. 이런 주제로 나왔었습니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겠다, 아니면 패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착각을 합니다. 네, 어떤 착각을 하나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은 난 탈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미리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떤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 PT 면접에서 예. 프레젠테이션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야 되겠죠? 잘하면 좋긴 하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PT를 잘하면 PT 면접에서 합격을 할 것이다. 네. 토론에서 이기면 토론에서 합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PT의 목적은 PT 스킬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토론 면접에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의 핵심은 뭐냐면 PT 스킬이나 토론 승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평가표예요. 무엇을 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느냐. 네. 토론이나 PT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 평가 항목, 그러니까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서 네. 그냥 무조건 합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론 면접 준비하면서 토론 연습하고 PT 면접 준비하면서 PT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T를 못해도 또 토론에서 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잘하면 좋게 하겠지만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기본 용어나 자료 해석의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재차 강조하지만 핵심은 평가 항목입니다. 네,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철저히 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취준생들이 어떤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방금 전에 그 임송화 강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질문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을 풀 수가 절대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즈니스 영역, 현재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향후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 거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돼라는 것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직접 자료로도 제공되었던 그 다트라는 거. 그죠? dart.fss.or.kr 그거 보시면은 네. 회계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사업 내용이라는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비즈니스 상황이나 트렌드, 그리고 최근 뉴스나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 공부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직무에 대한 이해. 이거는 SK 채용 홈페이지, skcareers.com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고요. 네. 내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직무가 어떻게 연결돼서 내 전공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충분히 연결시키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다트와 또 SK 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평가 항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평가 항목 좀 알려주시죠. 세뇌가 될 때까지 네, 평가 항목 세뇌시켜주세요. 계속 그러고 네. 있어요. 예. 평가 항목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정, 네. 창의, 표현력, 합리적 의사결정, 팀워크, 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PT에서 아니면 토론에서 이겼어. 그러더라도 이기면 뭐 합니까? 이기는 과정에서 내가 팀워크를 보여주지 못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어. 이러면은 이겼어도 탈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점수 따기 전쟁이에요. 점수 따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네, 됩니다. 열정, 창의성, 표현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협동 이런 평가 항목들에서 점수를 따내는 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죠. 예. 공개해야 되겠죠. 예, 이 친구 내가 SK그룹의 2015년 하반기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친구예요. 이 친구와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재학생 중에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네. 이 친구는 임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필이 오나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핵심 계열사에 최근 SK 계열사에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회사의 그 고참 면접관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이 친구 어떠냐라고 했더니 다 알더라고요. 다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입사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고 신입사원 연수에서 1등으로 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욕심을 내는. 근데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네. 김우빈 닮았어. 예. 정말요? 예, 신입연수에서 1등까지 하고 김우빈 닮았어. 좀 짜증이 나요. 예. 그렇지만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빈을 닮은 SK그룹 현직자가 털어놓는 면접장의 함정,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임송아 강사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면접에서의 함정 과연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을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성 파일을 직접 들어볼 건데요. 이 대본상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었네요. 이분이 김우빈을 닮았다는 정보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면접장에서 실제로 지원자들이 매번 걸려서 합격의 문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제작진이 방송 시작 전부터 급비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혹시나 공개되면 저희 때문에 이제 SK의 면접 이 절차가 변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개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가 하반기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에서 있었던 협상 면접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4대4로 약 2조로 나누어서 서로가 협상을 해야 되는 테이블을 안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점수를 낮게 받고 저희가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되면 점수를 높게 준다라는 그 제시안이 안내됩니다. 처음에는 뭐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테이블에 앉아보면은 점수를 잘 받고 싶은 마음에 좀 격앙되고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하는 과정, 또 그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챙길 중요할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전형 2차 임원 면접에 갔을 때 제가 같이 왔던 지원자분들을 보면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 과정에서 통과를 사실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점 사실 너무 많죠. 대기업이라는 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의 입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회사 입장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내가 내 판단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SK그룹에 들어오니까 내가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선배들 덕분에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제 판단을 딱 서면 그걸 존중해주고 당신의 판단이 이렇게 섰으니까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제 앞으로의 뭐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우빈을 닮은 SK그룹 현직자 인터뷰 내용 듣고 왔습니다. 자, 유리한 협상을 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불리한 협상을 하면 낮은 점수를 준다. 이런 안내를 예. 받으면 예. 저를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참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든지 좀 협상을 이기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진짜 그런 안내를 저도 이제 면접관을 하면서 안내를 했거든요. 뭐 네. 협상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면 플러스를 드릴게요. 토론에서 이기면 가점을 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네,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면접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네. 지원자들이 워낙 포장을 잘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의 껍데기를 살살 벗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주는 거야. 두 번째는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토론에서 이기면은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면은 좋은 점수 줄게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쵸. 예, 별짓들을 다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거짓말이고요. 유리하게 협상한다고 플러스 가점 드리지는 않고요. 실제 사례 보면 토론 뭐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이 안 풀리는지 복도에 나가서도 싸워요. 예, 그리고서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이긴 게 다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 속지 마시고요. 네. 그쪽에서 안내를 그렇게 하더라도 속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SK에서는 또 이제 바꾸겠죠. 예, 이렇게 안내 안 하고 또 다르게. 스트레스 아니면 또 방심한 틈을 타서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는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준비된 시간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태성 선생님 마지막으로 SK그룹 면접 합격을 위한 신의 한 수 알려주시죠. 예. 면접실에 들어가서는 이기려고 들지 말고 네. 평가 항목에 포커스해라. 점수 따기 전쟁입니다. 네, 이기려 들지 말고 평가 항목에 포커스를 해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그룹 하반기 공채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아나운서 없었네요. 네. 존재감이 없었죠? 전혀 없는데. 네, 커리어 칼리지 임성화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을 알아보고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네, 성공취업 시작 잡정보센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네, 오늘 강원 지역 어떤 채용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네. 춘천시 중앙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운전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수행할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 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급여와 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지원 자격은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강원 도내에 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연 1,900만 원 이상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네, 강원 도민이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 마감일은 8월 22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기업입니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전기안전관리 업체로서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기안전관리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경력직 채용권 같은데요.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지원 자격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2년 이상은 필수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 필요한 경력이 달라진다는 점 꼭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럼 급여와 또 접수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알려주시죠. 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10만 원 이상입니다.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영 중관님 오늘도 강원 지역의 채용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춘천 강릉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취업포털 커리어의 박선화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취업포털 커리어의 박선아입니다. 네,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선화 컨설턴트님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요. 자, 첫 방송하고 주변 반응 어땠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 사실 저의 첫 방송보다는 네. 이남규 아나운서의 출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요? 네, 주변에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 있게 네, 지켜보셨군요. 저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도 또 이남기 아나운서 네. 함께 해가지고 또 열심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해야 열심히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소개팅 알겠습니다. 같아요, 오늘.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강소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강소기업은 네. 그 모바일 업계 선두주자인 컴투스입니다. 네. 아, 컴투스 많이 들어본 회사인 것 같은데 타이팜인가요? 네. 이 게임 만든 기업인 것 같은데 이남기 아나운서도 들어봤죠? 네, 일단 타이팜이 타이니팜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타이니팜. 타이니팜. 저는 이 그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 들어봤는데 아마 네. 예전부터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웃는 표시 있잖아요. 아마 그 표시로 돼 있는 게임 같은데 혹시 그 게임이 제가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요? 이게 정확하게 2011년도에 11년.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갓 입사를 해서 저희 부서원들이 굉장히 이 게임을 다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좀 대단했던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뭐 컴퓨투스라는 기업명도 꽤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컴투스는 1999년도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자바 게임을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게임 기업입니다. 또한 2007년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뭐 게임 업계라서 좀 규모가 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타이팜이나 또 이남기 아나운서가 타이니팜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타이니팜이죠. 네, 타이니팜이나 이남기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이 낚시의 신 외에도 좀 히트를 쳤던 게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네, 컴투스는 2011년도에 이제 이윤정 아나운서가 네네. 말씀해주신 타이니팜이라는 농장 경영 게임이었어요. 네네. 이 게임으로 히트를 쳐서 국내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남규 아나운서가 얘기해주신 낚시의 신 그리고 골프스타 그리고 서머너즈 워라는 좀 대표적인 게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 분이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게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서머너즈? 매출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인데요. 네. 그 매출의 폭발적 성장을 이뤘던 좀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게 매출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해외에서 매출이 꽤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컴투스는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41%에 달했고요. 그리고 특히 매출의 86%인 2,248억 원이 해외에서 좀 걷어들이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성공의 결실을 좀 거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정도 수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보통 왜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게임 업체라고 하면 리니지나 또 네. 바람의 나라처럼 온라인 게임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모바일 게임 시장도 좀 큰가 봐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07년도에 PC 게임 시장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좀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이제 무선 인터넷 환경이 좀 개선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의 대두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유망한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뉴스만 봐도 이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이윤정 맞아요. 아나운서 잘하는 라이츄, 피카츄 네, 나오는 맞아요. 그 포켓몬 잡는 건데 이게 증강현실 게임인데 네, 미국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뭐 이거 하다가 사고가 날 만큼 굉장히 히트를 찍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속초에서 이게 된다고 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속초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국내 게임 기업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맹활약을 떨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까? 네,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개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좀 해외 시장을 네. 공략해 두고 진출해서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에서 현지 법인을 두고 있고 대만에서 현지 지사,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개발사로 글로벌 입지를 좀 굳혔고요. 영국의 포켓게이머가 발표하는 글로벌 개발사 탑5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졌던 유럽 시장에서도 서머너즈 워란 게임이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를 전 세계 톱 게임으로 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게임빌이라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게임빌과 컴투스는 어디가 더 규모가 큰가요? 네,
그 전에도 게임빌이라는 방송을 한번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컴투스와 게임빌이 게임 업계에서 1, 2위를 좀 다투던 기업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컴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빌이 컴투스의 모 회사인 거죠. 그래서 두 회사는 화이브라는 플랫폼을 공유하며 게임을 즐기는 글로벌 유저들이 한 울타리에서 모여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빌이 컴투스의 모 회사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이브라는 그 플랫폼을 공유했다라는 걸 들은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또 제가 하이브라는 개념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 하이브는 하나의 계정으로 게임빌이랑 이 컴투스 두 가지의 계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해서 이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고, 자세히 보면 이 로그인이나 소셜, 커뮤니티, 시스템 관리 같은 게임 운영, 여기에다가 마케팅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남규 아나운서가 집돌이인데 게임 좀 하시나 봐요, 집에서. 집돌입니다. 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임빌과 컴투스가 친근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채용 정보 알아볼까요? 네, 컴투스는 수시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그 모집 기간이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 수시 채용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채용 어떤 분야를 모집하는 건가요? 네, 게임 사업 부분, 게임 제작 부분, 플랫폼 개발 분야에서 신입직, 경력직 모두를 채용하고 있고요. 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는 총 19개 분야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하시려는 분야를 좀 빨리 파악하시고 되도록 좀 빠르게 입사 지원을 해야 합니다. 분야가 19개 분야이긴 해도 이게 수시 채용이면 항상 마감된 채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원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마감이 돼 있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자까지 확인했을 때는 아직 마감된 공고는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채를 10월에 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럼 게임 회사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쪽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컴투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내 게임 업체들이 네. 대부분 이제 강남, 그리고 네. 가상, 구로 디지털 단지에 모여 있다가 네. 그 대부분 판교 지금 테크노밸리 쪽으로 이동을 했죠. 하지만 컴투스는 서울, 구로 가산 디지털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출퇴근이 좀 지하철에서 가깝기 때문에 용이한 편입니다. 네, 자 그럼 입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모바일 관련 업체니까 뭐 휴대폰으로도 입사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 아쉽게도 되겠죠. 휴대폰으로 지원하려면 아무래도 좀 네.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통의 기업처럼 컴투스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클릭하고 지원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직무에 따라 자기소개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신입 모니터링 담당자를 선택했을 때는 자기소개서, 최근 6개월 내 모바일 게임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생각되는 내용,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운용 지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및 관련 경험, 입사 후 포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펙 작성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작성하나요? 스펙 역시 그 네. 컴투스 홈페이지에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직무에 따라 게임 영상 직무나 디자인 분야 채용은 포트폴리오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2014년도에는 열린 채용으로 좀 경력직을 모집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때는 성명, 연락처, 그리고 경력사항 등만 간단하게 입력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런 게 보통 그 회사의 대표나 사장을 따라가잖아요. 네. 여기에 그러면 대표님은 좀 어떤 분인가요? 네, 그 컴투스 창업자인 박지영 전 대표님은 74년생, 올해 43살입니다. 1998년도 28살에 컴투스를 설립을 했으니 좀 네. 대단하시죠. 그리고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하면서 박지영 대표가 물러나고 게임빌의 송병준 대표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분 역시 76년생으로 41살입니다. 게다가 컴투스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서 2013년도의 기준으로
기준으로는 30세 수준이었습니다. 뭐 모바일 게임 분야가 좀 젊은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창의성도 중시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인재상도 뭔가 젊고 창의성 이런 거를 중시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컴투스는 이제 즐거움과 창의성, 도전과 이제 학습과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재를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의 복리 후생도 좀 갖추고 있어요. 말씀만 들어도 근무 조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연봉이나 복리 후생은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대졸 초임 3,156만 원입니다. 좀 복리 후생이 좀 다양하게 좀 잘 네. 갖춰져 있는데요. 사원들을 위한 복지 카드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책, 운동기구 그리고 게임기 구매도 문화생활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복지 체계는 거의 대기업 정도의 그러니까요. 수준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 문화생활 지원도 이 교육비처럼 금액 제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제한은 좀 있습니다. 아, 네,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신비 보조와 태블릿 PC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요. 또한 복지카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좀 증가가 되면 같이 증액이 되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나 명절 선물, 자녀 학자금 등이 추가로 지원되며 각종 동호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먹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컴투스 식당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네. 보고 굉장히 끌렸는데요. 네. 컴투스는 이제 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을 무료 제공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샌드위치나 과일 등을 또 제공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 네,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는 바리스타 또 전문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제 퀄리티 높은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1,000원을 기부할 수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모인 기금으로 같이 사회봉사에 활용하는 등 좀 좋은 사내 문화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집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저도요. 우리 고양이 거기서 회사에 살 데려다 것 놓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쉬다 갈 것 같은데 왠지 옛날부터 게임 업계는 밤새서 일하는 게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를 배려해서 이렇게 다 갖춰 놓은 건 아니겠죠? 네, 아무래도 게임 업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컴투스는 이제 무리하게 데드라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도 가능한 분위기에서 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네, 직원 개개인이 주도적이길 원하는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도 약간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면접은 다른 기업들과 좀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네. 되는데요.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 후에 합격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진 면접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 지식 및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요. 그리고 채용 부분에 따라 면접 전 과제나 필기 시험이 좀 진행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원진 면접에서는 인적성, 커뮤니케이션, 전문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뭐 젊은 기업, 탄탄한 복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뭔가 면접 분위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 실무진이랑 직접 연락을 해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받는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실제 면접 또한 면접 분위기도 무겁게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영어 회화 면접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솔직함을 바탕으로 좀 질문의 핵심을 좀 잘 파악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컴투스는 왠지 뭐 딱딱한 양복을 입고 면접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컴투스는 아무래도 그런 딱딱한 정장은 어울리지가 않죠. 네. 실제로 문의를 해본 결과 그 자유복장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근무할 때도 편하게 자유복장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면접 시 전문 지식이나 수행 능력을 살핀다고 했는데 이 전문 지식 또 업무 수행 능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취준생들이 부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컴투스는 지원자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좀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는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가 이제 나와 있고 리크루트 메뉴를 보면 컴투스 가족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PD부터 기획,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마케팅 등 총 10개의 직무에서 일하는 컴투스 직원의 생생한 직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를 소개하고 필요한 역량,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컴투스 채용 친구 추가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친구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또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사실 궁금한 게 있어도 전화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담스럽고 문자 하자니 답장 안 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이 카톡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익숙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박선아 컨설턴트가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물어봤나요? 답은 또 바로 오는 편인지. 네,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문의했을 때 제가 1, 2분 만에 거의 저에 대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시 채용 지금 진행 사항과 하반기 공채 계획 등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수시 채용은 지금 그때그때 서류 검토해서 연락한다고 하고 있고요. 적격자 채용이 되면 공고는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쯤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네, 자, 이 컴투스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게임 업계가 아무래도 경력자를 우대해서 좀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토대로 컴투스가 이제 10월에 공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네, 자, 하반기 채용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수시 채용이 마감됐더라도 오늘 방송 내용 토대로 잘 준비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박선아 컨설턴트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해 마련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많은 취준생들이 고대하던 채용일 텐데요. 은행권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금요일인 내일은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로 인사드리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